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네, 지금부터 2018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정한 이주노동자 및 구가족기 권리 보호에 관한 야외견은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의 가족은 인권과 노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주노동자들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주노동자에게 강제노동과 강제소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어도 일해야 하고 일이 없어서 이 동장 저 동장 뺑뺑이 돌리고 또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해도 사업장을 변경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강제노동 아니면 무엇입니까? 14년째 실시되고 있는 고용화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들은 시간이 지나면 좋은 쪽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법제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산업체와 임금체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기간은 뻔뻔히 고전하고 고강도에 익숙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체에는 상처와 장애를 남게 합니다. 목숨도 잃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분야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숙식비 강제 시스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월급에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것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물론 계약을 제대로 성공 해지 않아서 불법적인 물론 계약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강제노동을 건지지 못해서 이주노동자들은 처리사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알면서도 정부는 강제적으로 단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을 주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온 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이주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이 채택한 이주동자 권리협약을 국회에서 아직批准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주동자들을 단합하고 국내 노동자들과 분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동자들은 단결해서 정부의 단합에 맞설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주동자들을 단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올 때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권을 국정의 기본 과제로 내세우겠다고 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200만이 넘는 이주민들과 우리 100만이 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그 온기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요구마저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살인적인 강제 단속 추방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얀마 노동자 곱 단저떼이 씨의 사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법무부 스스로가 만든 안전준칙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현장에 식당을 급습하여서 노동자를 달아나게 만들어 놓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출입국 단속 반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추락하여 뇌사 상태까지 이루고 보름 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출입국 정책본부는 아직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완전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속적인 강제 단속 추방으로 인해서 부상과 중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등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3월에 울산 출입국 관리소 단속 과정에서 이집트 노동자가 무릎뼈가 부러졌고 7월에 창원 출입국 직원들이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 유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끔찍한 사건마저 벌어졌는데 이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9월 달에 정부는 소위 불법 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고 그것에 의해서 건설업과 유흥 마사지업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지금 쫓겨날 수 있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추방 중심 정책으로 미등록 처리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증명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으나 고용허가제 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런 개선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5월 달에 한 달 내내 이주노동조합과 지구인의 정류장 크메르 노동권협회,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과 각 지역본부 등이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실태를 고발하고 악덕 사업주들을 항의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하면서 노동청과 각 지역 노동부를 면담하였으나 그것이 커다란 개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면피성, 찔끔, 유봉책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제도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권 존중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속 추방 정책,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으로 내보는 고용허가제도는 이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인권이라는 말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수치이고 치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조한 정부의 부실한 정책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률 2%의 부끄러운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8월 달에 이집트 난민 신청자가 시민트 바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을 때에도 아무런 반향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난민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목소리에 기대어 그것을 방조하고 난민법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려고 앞다투어 정치권들이 나서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유엔 인종차별 철폐 한국 정부 심의회기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안 보고서를 제출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인종차별 철폐 협약위원회에서 지금 권고가 나왔고 한국의 인종차별 현황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국제적인 제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희생양 만들기 고향 조유소 화재 사건 역시 풍등을 날려서 잔디밭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폭발로 이어지는 것이 로또를 2번 당첨맞을 그런 확률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리하게 사회적 약자인 이주 노동자에게 범죄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도 지키지 않고 이주 노동자의 신상을 밝히는 등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한송유관공사 지사장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중실화 혐의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엊그제 또 경찰은 중실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벼룩의 간을 내빼먹는 최저임금 삭감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측에서 최저임금을 이주 노동자에 한해서 혹은 이주 노동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 한해서 차등 지급하자는 안을 내세우고 정부가 맞장구 치고 있는 행태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나눠야 한다는 그런 우리네 연대의식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혈을 짜내고 착취하자는 이런 발상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막아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숫자는 2억 6천 명에 달한다라고 6천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예외는 아닙니다. 이주민 230만 시대 또한 그 가운데서 150만 이상이 이주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국의 노동시장이 착취와 경쟁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경계가 더 확대되고 가난으로 인해서 이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주 노동자와 함께한 시간이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과 착취의 구조는 30년 전과 지금과 변함이 없습니다.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이 나라를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는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고 정권을 바꿔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새로운 정부의 노동시장에 관해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임금 굉장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16.4%를 올렸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임금이라고 인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언론에서 떠든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최저임금은 계약됐습니다. 최저임금에 각종 복지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는 계약이 5월달에 시도됐습니다. 더욱이 추가로 최저임금을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삶은 정주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굉장히 불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유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욱이 이주 노동자들을 향해서 수습제라는 명목으로 1년 차에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에는 90%,
3년 차가 돼야지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것도 노동자의 입장을 100%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사측과 주도된 시장에 있어서의 임금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최저임금이 실제로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저임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향해서 최저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계약을 시도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됐든 정주 노동자가 됐든 한국 사회에 있어서 노동자의 삶은 굉장히 고단합니다. 정권을 바꿔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얼마 전 또 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은 매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노동자들의 삶, 그러기에 우리는 민주노총은 이주 노동자든 정주 노동자든 노동시장 내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역할과 입지를 제대로 성립하고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는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줄 마음도 없고 그러기에 제일 약한 고리인 이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그러면서 지역별, 영역별, 그 다음에 산업별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암암리에 세우고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 것들의 시도의 첫 번째가 이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일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숙박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많은 부분을 또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지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별적인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는 오늘 이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단결과 연대와 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이 온 힘을 바쳐서 함께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주 노동자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직하지 않고 단결하지 않고 연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주 노동자와 정주 노동자가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내의 사업으로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장기적인 포석을 갖고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노동시간 내에 노동자들의 문제에 포함해서 다 같이 정주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안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또 다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손잡고 이주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갈라치기 시도하려고 그러는 자본가 정권에 맞서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한국 정부는 무슨 일 있어라도 이주 노동자를 다소를 돌립니다. 지금은 한국에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많이 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드노 기준 노동자들 다 보내놓고 한국 정부가 그 일자리를 한국 국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미드노 기준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허가제라는 노예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 안에서 사장을 말을 안 들으면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고 언제든지 미드노 될 수 있고 월급 제대로 못 받으면은 제 비자가 연장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노 문제를 단속을 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 봐도 미드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점령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laysia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아랍 그런 나라들 보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전직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주 노동자를 단속하면서 목숨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미얀마 노동자 단지다시 사건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목숨을 잃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거 없다. 사람이 목숨 이런 거 자체 그 행위가 바로 잘못된다고 인식을 해야 됐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본부부는 우리가 잘못된 거 없다. 사람 목숨을 잃어갔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미드노기든 눈룩이든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이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도 이 사실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구 공장에서 먼지 먹으면서 일을 안 합니다. 서로를 깎으면서 겨울에 밤낮 일을 안 합니다. 그거는 이주 노동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미드노 기준 노동자 없으면은 다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로 이 사회에서 미드노 기준 노동자를 범죄자로 지목을 하고 이 사회에서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지하철에 그런 광고를 올라옵니다. 불법 애교군을 보면은 신고하라고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한국 국적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고용화제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비자 없는지, 내가 미드노인지 눈녹인지 어떻게 알 겁니까? 본부부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미드노 기준 노동자들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드노 문제는 단속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미드노 노동자들을 정명 합법화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 제도 때문에 미드노 되고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그 노동자들을 정명 합법화하고 그 노동자들한테도 노동할 권리를 주고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똑같게 만약에 미드노 기준 노동자에 대해서 당숙 주방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이주 노동조합 그리고 이주 노동조합과 함께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미드노 문제에 대해서 사회도 알리고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मेरो समस्या भनेको मेरो कम्पनीको समस्या भनेको चाहिँ प्रमुख समस्या सेलरी हो। 저는 제 공장에 있는 문제는 제일 문제는 내가 월급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म बिहान 4:30 बजेदेखि कम्पनीमा प्रवेश गर्छु। 저는 새벽 4시 반부터 일 시작해야 합니다. 4:30 बजेबाट 5, 6, 7, 8 जति पनि टाइममा काम गराउँछ र कुनै रेस्ट टाइम काम गर्ने बेलामा कुनै रेस्ट टाइम हुन्न, लगातार रूपमा काम गर्नुपर्छ। 저는 계속 일해야 되고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त्यसमा अब कामको आधारमा खाना खुवाइन्छ। कुनै काम ढिलो भयो भने ढिलै खानुपर्ने, छिटो भयो भने छिटै खानुपर्ने, कुनै खानाको कुनै टाइम छैन र 10 बजे खाना खायो भने 12 बजे खाजा खुवाई 7 बजेसम्म लगातार काम गराइन्छ। 점심시간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10시에 밥 먹으면 7시까지 그냥 계속해서 일해야 합니다. र सेलरी तलब भनेको चाहिँ 100 घन्टाभन्दा बढी ओभरटाइम गरे अनुसारको पैसा एकदम थोरै हालेको छ। 8-9 लाखदेखि 10 लाखसम्म काटेको छ सेलरी। 제가 100시간 정도 잔업을 했는데 그 잔업시간에 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कम्पनीको वातावरण एकदम नराम्रो छ, टचरहरू धेरै दिन्छन् र जब तलबको दिन नजिकिन्छ साउ आएर अनेक थरी सानसाना गल्तीहरू कमजोरीलाई भन्दै गाली गर्ने कराउने गर्छ। 공장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월급날 오기 시작하면은 사업주가 와서 개인이 뭐라고 하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र कम्पनीमा काम गर्ने कामदारहरूलाई पनि हेर्ने दृष्टिकोण फरक छ, मतभेद छ। कसैलाई माया गर्ने, पैसाहरू दिने बेला बेलामा, कहिले नदिने, कहिले खाजा दिने, कहिले नदिने, त्यस्तै गर्छ। 공장에는 같은 노동자라도 많이 차별을 합니다. 또 어떤 노동자한테는 잘해주고 어떤 노동자한테는 못해줍니다. 또 어떤 노동자들한테는 너무나 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합니다. अन्त्यमा मेरो समस्या भनेको जतिसुकै काम गर्दा पनि साउले कहिल्यै तलब हाल्दैन। आएको 6 महिनाको सेलरीमा आएको महिनादेखि अहिलेसम्म कहिले 5 लाख, 4 लाख, 2 लाख, 3 लाख, अहिले साह्रै नै धेरै नै 8-9 लाख काटेर तपाईँहरू समक्ष आएर मैले समस्या बताउन चाहेको हुँ। 제일 문제는 제가 6개월 동안 일해도 지금 아까 얘기한 듯이 100만 원 정도 공제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공제를 안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제대로 월급 안 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이 문제를 얘기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हामीहरू त्यो कम्पनीमा काम गर्न साह्रै नसक्ने भएर, साह्रै दुःख भएर त्यो कम्पनी चेन्ज गर्न चाहन्छौँ। हामीहरूलाई जसरी पनि त्यो कम्पनी चेन्ज गराइदिनु हुन म अनुरोध गर्दछु।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사업주의 태도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장에서 다른 데 가고 싶어요. 이 사업장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런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금 발언해 주셨던 동지의 얘기처럼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오려고 해도 자신의 체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용기 내서 어려운 말씀 해주신 동지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집트 난민 시모 씨가 짤막하게 난민 신청자인 이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작성하신 글을 대독해드리기에 앞서 간략히 이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난민 신청자 모두 이주 노동자입니다. 이주 노동자와 정주 노동자 모두 같은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사람답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는 수년간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단순 노동으로 분류된 일을 3개월에 한 번씩 사장의 승인하에 재계약해야 하는 등 절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예멘 난민 신청자 3차 발표도 있었지요. 이 중 다수가 심사 결과로 받은 인도적 체류자 지위는 임시 체류형 비자 G1 비자입니다. 한국만큼 세계적으로 비자가 복잡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G1 비자로는 가족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사회보장 혜택 못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직업훈련 지원 못 받습니다. 이 체류 기간 동안 이들은 노동권을 유린당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난민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하고 이런 비자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난민의 실질적 처우를 전혀 개선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당사자 이집트 난민 시모 씨의 입장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이집트 출신 난민이 말한다. 난민 신청자가 구직 과정, 일터에서 겪는 문제들. 난민 신청자들은 위험한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첫째, 지원 비자 체류 기간은 3개월에 한 번씩 갱신됩니다. 이것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취업 기회들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용주는 안정적인 체류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 기회는 대체로 위험하고 오랜 노동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할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지원 비자는 난민 신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소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공장주들은 지원 소지자를 고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건강보험도 없이 비인간적인 거주 환경에서 위험하고 불법적인 저임금 노동에 내몰립니다. 음식 문화도 한국과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과 회사들은 이주민을 위한 적절한 음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할랄 음식 등의 음식 이외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많은 노동자들은 영양 불균형 등의 건강 문제에 취약해집니다. 이상으로 이집트 난민분의 입장을 대독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도 정주민도 사람입니다.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불법이라면 사람을 불법으로 만드는 그 법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2월은 세계 인권과 관련한 각종 선언일이 많습니다. 12월 1일은 HIV 에이즈 감염인의 날,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 그리고 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18일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입니다. 그만큼 이 차가운 겨울날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평양, 모스크바, 베이징, 도쿄, 방콕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노동합니다. 하지만 왜 이주 노동자에게는 권리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이 멈추는 그곳이 가장 치열한 인권의 현장이기에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치는 이 자리에서 연대의 말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권리라는 당위를 어떻게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승인해야 하는지 논의해왔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라는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엄한 존재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족이 아닌 부조 백인 남성의 권리만 승인하던 그 인권의 기만성을 나도 인간이다 외치며 흑인, 노예, 여성들로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용과 권력에 탐하는 소수 지배 엘리트 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나누고 관리하고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누구는 보장되는 권리가 있고 누구는 보장되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2차 대전에 나치의 인종 학살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학살하는 그 비극을 겪지 않고자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지금 이주 노동자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948년 세계인권선언 2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 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주 노동자에게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주 노동자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이주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주 노동자에게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이주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되고 더 싸게 만들기에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상식처럼 되고 있는 이런 비참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는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는 혐오, 때로는 인종에 대한 혐오, 때로는 종교에 대한 혐오, 올해 같은 경우는 난민에 대한 혐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 노동자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복합적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그러합니다. 이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혐오로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혐오에 가린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싸워 지켜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녀의 국적과 인종, 종교, 문화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하락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가 아닌 비이주 노동자, 정주 노동자의 권리를 하락시키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보편성은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국가에서 왔든, 그가 어떤 인종이든, 그가 어떤 체류 자격을 가졌든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가 비이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지방에서 또 서울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 이런 이주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국적을 넘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화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 아닙니까?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자본의 입장, 국가의 입장,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책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이주 노동자 송출국과 수입국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에 비준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종차별 철폐협약에서 권고했듯이 인종의 문제이기도 하고 난민의 문제이기도 하고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이 없다고 사람 이름 앞에 불법을 붙이며 잔인하게 단속하고 추방하고 그러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혐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모든 선언이 싸움의 방향성을 담듯이 오늘 발표될 이주 노동자 권리 선언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기업주와 정치인들은 인권을 최대한 의미 없는 선언 또는 상징으로만 규정하려 하지만 몸뚱이뿐인 우리는 싸움을 통해 그 선언이 구체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언한 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다. 이주 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아 마땅하다. 이주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한국 사회는 소위 이주 노동자를 외노자 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와 최저임금을 받으며 밤잠 못 자는 아르바이트생도 이주 노동자다. 외국어 실력도 키우고 돈도 벌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청년도 이주 노동자다. 헬조선을 탈출하여 이국에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도 이주 노동자다. 이주 노동자는 정주 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주 노동자는 정주 노동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열악한 사업장에서 낮은 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착취를 감수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을 따름이며 일손이 없고 고령화된 우리 농축산 어업의 근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은 우리네 밥상의 이야기이며 우리네 삶의 이야기이다. 권리를 보장받는 노동자에게서 행복한 밥상이 차려질 수 있으며 안전하고 견고한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이주 노동자가 권리를 빼앗겨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것은 정주 노동자에게도 노동 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된다. 이주 노동자와 정주 노동자의 분열은 정부와 고용주에 맞서 싸울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 이주민이 230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이주 노동자 숫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고 체류기간을 제한하여 장기 체류를 막는다. 농축산어업에서는 근로기준법 63조에 인해 휴일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사업주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숙식비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최저임금마저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스티로폼, 가건물 등 열악한 주거시설은 여전한 상황이다. 더 이상 이주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이며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운동단체는 이주노동자가 이 사회에 살아있는 사회적 존재로서 행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재료 자격에 구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가진다. 둘, 이주노동자는 지역국의 국민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을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할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취업 자격 및 재료 자격을 수호할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임금과 근로 조건에 있어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는 불리한 노동 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갖는다. 2018년 12월 11일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지하는 참가자 일동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